자, 요게 이제 자, 지금 화면을 띄웠습니다. 네네. 사건 번호 2020-1919 사건인데요. 구로구 고척동에 있습니다. 네. 고척동 310의 1번지인데요. 자, 이 사건을 제가 간단하게 경매 물건이니까 우선 경매 사건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현재는 이게 낙찰이 됐다가 지난 8월 달에 취하되고 기각돼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진행되는 물건이면 재밌을 텐데. 그래서 권리상은 별 문제 없었거든요. 그냥 근저당이 있고, 근저당이 말소돼 버리고, 이제 게임 끝나는 물건이고, 한 가지 특이사항이 이제 경매 넣은 사람이 개인이다라는 거. 이게 아마 나중에 하신 말씀이 좀 있으시겠죠, 이거에 대해서. 권리상은 이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임장을 가는 거예요. 임장을 가면 우리가 딱 맞아뜨리는 게 뭐냐면요. 이게 재개발 구역이래. 그럼 이제부터 재개발 구역인데 뭘 봐야 되지? 그러니까 딱 막히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그럼 뭘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투자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네. 이 물건이 이제 조합원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항상 재건축, 재개발을 같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네.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이 아니고 재건축 구역입니다. 여기는 재건축 구역이에요? 예, 예. 근데 예. 재개발과 재건축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혹시 그게요? 도정법에 의해서 절차는 비슷한데 예. 크게 네 가지가 다르다고 볼 수 네. 있죠. 첫 번째가 재건축에는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재개발에는 안전진단이 없죠. 그래서 아파트가 왜 이게 D등급이냐 C등급이냐 네, 해서 맞습니다. 등급이 예. 안 맞는 아파트들은 사람들이 일부러 와서 막 흔들어 놓던데요. 네, 바로 그게 시세가 네, 일부러 흔들어 놓은 아파트를. 말씀 재밌게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네. 두 번째가 바로 재건축엔 초과이익 환수가 있는데 재개발에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초과이익 환수자 이거는 강남에서만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네. 강남이 재건축인 거네 그러고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세 번째는 조합원 권리인데 네. 현재 그 투기과일지구 안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 권리 승계가 안 됩니다. 재건축은요? 예, 청산이 되죠. 그런데 재개발은 관리 처분인가 후에 네. 이제 조합원 승계가 안 되죠. 그러면 그러면 그 기간이 보통 5년 이상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재개발이 이제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개발은 나중이라도 팔 기회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현재 조합원들이 청산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재개발의 경우는 80% 이상의 동의가 되면은 나머지 20%는 강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법을 다 그냥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이제 뺏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동의율 이런 걸 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법원에다 명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만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죠. 여기 지금 오늘 그 물건 의뢰하신 옆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개봉 3구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건축 구역과는 조금 다른 단독주택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일대란 얘기인가요? 네, 전부 단독주택 빌라 중심이죠.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뜻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조금 들어가면 어려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해 보면은 원래 이제 정비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였다가 5가지로 늘었다가 지금 다시 세 가지가 됐는데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정비 사업 이 세 가지인데 한때 5가지로 늘었던 것이 뭐냐면 재개발 안에도 일반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었고요. 재건축 안에 단독주택 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이 공동주택 재건축. 이렇게 나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서 5가지가 됐다. 지금 다시 3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없어졌다고요? 지금 없습니다. 그럼 얘는 근데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이에요? 과거에 지정이 됐으니까 그대로 그 방식으로 살아있는 거군요. 그런 데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서초구의 방배동 지역. 거기가 전부 재건축 지역이고 방화 뉴타운이라고 있어요. 방화 뉴타운. 마곡지구 거기가 전체가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 그게 이제 약간씩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좀 세분화되니까 어려워지는군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깊이 들어가기는 힘들고요.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 물건의 경우 우선 첫째, 현재는 기각됐으니까 의미가 없지만 진행되는 거라는 가정하에 중요한 얘기 내가 낮춰받았을 때 말 그대로 재건축에 내가 그 조합원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이 물건의 경우는 어떤가요? 조합원 승계 불가죠. 아예 그냥 단순해? 한마디로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2019년 8월에 받았습니다. 19년 8월 달?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투기과일지구에서는 네네. 조합원 지분을 거래할 수 없게 되어 예, 있습니다. 거래할 수가 없죠. 자, 지금 거래가 안 되는데 네. 그러면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물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근거법은 바로 도시및주거정비법 제39조의 2항에 네.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 노정법 노정법 제39조 39조 제2항입니다. 네. 주택법 어쩌고 써 있어요. 네네. 네. 거기에 빠져나갈 수 있는 몇 가지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을 하면은 이제 그거는 팔 수 있다. 네. 그런데 네. 그 중에서도 그 5호를 보시면은 네. 이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시행령인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네. 정하는 시행령인데 네. 시행령 제37조를 보죠. 제5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본 거거든요. 저한테 요 사건을 의뢰하시는 우리 저기 회원분도요. 네. 요 조항 때문에 저한테 이거 경매 물건이에요. 저기 설마님 경매 물건인데 그럼 내가 경매니까 낙찰받으면 제가 조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안 돼라고 하셨어요. 네. 자, 아니 법에는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개인, 네. 개인이 이제 경매 신청을 했거든요. 네네네. 이것은 불허입니다. 아니 그러면 개인이 경매 신청하면은 왜 안 된다고 법에는 그렇게 해놨을까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 딱 그 얘기네요. 네. 내가 여기 조합원인데 팔고 싶어. 네. 팔고 싶은데 그냥 팔면 조합원이 승계가 안 되니까 못 팔아. 그러니 그냥 야 너랑 나랑 근저당 대충 하나 해서 경매 넣을까?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로 망해서 경매됐다라는 경우에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인정해줄게 인 거니까 그게 법에 의하면 뭐 국가가 경매 넣었거나 금융기관이 경매 넣었거나 네. 그러면 진짜 자기 명의 하나 희생하면서 예, 그렇게 된다. 신용불량자 네. 되면서 자기 명의 희생하면서 팔지 않는 한 그 정도까지 아니면 그냥은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 이 그대로 진행되는 물건이었다. 그러면 이게 투자 가치가 있었을까요? 현재는 조합원 지위가 안 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남는 거는 이제 현금 청산이거든요. 네. 현금 청산으로 간다. 그럼 이게 돈이 될까요? 현금 청산으로 가면 네. 돈이 안 되죠. 이 물건은요? 예, 전체가 11만 네네. 제곱미터니까 약 한 3만 5천 평 정도 되고요. 네네네. 24층 높이에 1728세대 정도 건립해서 조합원 수는 불과 604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업성 자체는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 여기가 이미 이렇게 다 답이 나와 있네요. 예, 24층 1728세대. 예, 그 예상 그 조합원 분양가 자체가 이제 조합에서는 25평형 기준으로 3억 9천을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아, 조합원 아마- 분양가가 3억 9천인데 예, 제가 볼 때는 4억대 중후반이 될 겁니다. 현재 조합원들한테는 이 네. 조합 입장에서 3억 9천이면 조합원 분양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돈에는 힘들 것 같다.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나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재건축 조합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과는 달리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네. 이제 불리한 요소들이 있어서 기간이 네. 조금 더 걸립니다. 아, 방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지지부진한 데가 여러 곳이거든요. 또 30년이 됐다고요? 예, 그렇게 취하던 30년 전부터 추진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한 거야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해지가 되거나 아. 추진이 돼도 이제 네. 이제 2주 단계에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가 지금 25평짜리가 3억 9천이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네.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이죠.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예를 들면 샀다고 쳐요. 조합원 주의로서 샀다가 나중에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가서 나중에 남는 게 없네? 이럴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네네. 유념해야 되고 네. 특히 이제 그러면 조합원 지위를 내가 승계를 받을 수 없다면 청산 대상이 되는데 네네. 청산 대상이 된다면은 이 보통 보면 그 감정 평가 기준이 네네. 이 조합에서 선정하는 곳 하나 그다음에 이제 관할 자치단체 즉 구청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합쳐서 아. 평균가가 이제 그게 가치가 되는데 이게 보통 그것도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예, 토지 같은 경우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한다든가 건물은 노후 연한에 따른 네네네.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면은 공동주택 가격이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시가격 네. 안림위를 들어가서 보면은 네네네. 그게 대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젠 주소 치면은 다 그 나오죠. 호수까지 다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온 금액에서 일반적으로 130%에서 150% 정도가
최대치라고 보면 될 겁니다. 아, 현재 나와 있는 공시 가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시 가격, 네, 공동주택 그렇습니다. 가격, 거기서 현금청산 받아도 150% 이상 받기는 힘들 거다. 네. 그러니까 거의 답이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성 측면에서 본다고 네네. 보면은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죠. 아하, 그렇군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와중에 네, 맞습니다. 받는다도 그밖에 못 받으니까. 예, 청산 기간도 관리처분 인가 후에 90일 내에 받기 때문에 네. 정말 남들은 다 이주해서 부푼 꿈을 아. 안고 이주를 하는데 거꾸로 나는 쪼그러들면서 보상을 그렇군요. 받게 되는 아. 그런 그 우를 범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청산 가치보다 낮게만 받으면 그나마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리스크, 그러니까 그렇죠. 기회 비용 자체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 돈을 내가 딴 다른 데 곳에 하지. 투자하면은 몇 배 수익이 발생. 그렇다는 얘기네요. 아니 이 지역 자체는 어떤가요? 지역 자체도 제가 추천할 만한 곳.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네. 자, 물건도 마음에 안 들고 지역도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이 주변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 보통 네. 그 인근에 그 대우 네. 프루지오가 자, 여기. 2014년 네. 입주한 게 있습니다. 25평대가 이제 뭐 6억대 중반. 아, 여기 시세가요? 예. 아. 그러면은 서울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네네네. 그런 아파트 가격대이기 때문에 네. 이 인근에 물론 신축이니까 조금 높긴 하겠습니다. 저 얘를 새로 진다 했을 때. 그렇게 해도 결국 도끼인 게 끼지 않을까. 결국은 주변에 그러니까 그렇네요. 재건축 재개발을 보려면 네.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확인해 보면 걔들하고 비교해 볼 수 있다. 핵심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핵심입니다. 제가 투자를 15년 했거든요. 예. 아, 그렇게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있다. 제가 이미 기준이 있었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얘는 여러모로 봤을 때 물건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청산 대상인데다가 동네 자체도 앞으로 향후 가치가 그렇게까지는 없다. 자, 이 물건은 그래서 좀 신중하게 보시라.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만약에 현금 청산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실제로 된다면? 현금 청산이 진행되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주를 시작하는데 관리처분 인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90일 안에 이제 현금 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거보다 기간이 보통 더 걸리더라고요. 네. 아주 오랫동안 묶이게 되는데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랬잖아요. 이 네.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은 2012년이었었는데 그 성북구 석관동에 네, 석관동. 이제 네. 석관 2구역에 단독주택 그 재건축 지역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 바로 상월공역에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사업지 좋고 네네. 입지 탁월하고 네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사업 시행 인가 정말 막바지거든요. 네.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도 해지됐습니다. 아니, 거기 다 받아놓고 이제 3만 뜨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네. 이제 관리처분 인가만 남았는데 네. 바로 해지가 됐어요. 아. 바로 이제 이것이 재건축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맹점 중에 하나죠. 다 가다가도 엎어질 수 있군요.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려면 항상 돌다리 또 두드려보는 그런 느낌으로 충분히 알아보고 가셔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건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